아파트에서 치열한 경매 응찰을 보이는 경우는 아무래도 역세권, 그 다음에 이제 뭐 더블 역세권, 트리플 역세권 그런 경우가 조금 더 같은 평수 같은 메이커라고 해도 아무래도 제일 많이 차지하고요. 그 다음은 이제 지어진 연도, 그 다음에 이제 층수, 그 다음에 이제 명도에 수월한가 안 한가, 명도에서 돈이 더 드는가, 그 다음에 체납 관리비가 얼마나 있는가, 이런 정도가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요. 경매는 임의 경매와 강제 경매가 있으며, 임의 경매는 저당권에 의해서 들어가는 채권이 달라요. 강제 경매는 어떤 그 채권에 대한 판결, 승소한 판결, 집행력이 있는 판결문에 의해서 경매가 진행되는 거고요. 접수되는 금액, 채권에 따라 경매 진행 비용이 정해지는 거예요. 채권이 3억일 경우와 채권이 300일 경우는 달라요. 경매 진행 비용을 채권자가 경매에 넣는 사람이 먼저 예납을 하셔야 돼요. 경매 진행 비용을. 이 말하자면은 이 진행 비용은 이제 그 경매 집행법원 직원들의 그 인건비, 그 다음에 계속 그 우편물이 오고 가는 우편료, 송달, 등기하는 비용, 뭐 그런 비용들을 포함하고요. 임의든 강제든 임의 경매라고 비용이 강제 경매하고 차이 나지는 않고요. 임의 경매와 강제 경매 똑같지만 채권의 금액에 따라 경매 집행 비용은 달라지고, 배당 때 경매 집행 비용을 채권자에게 돌려줍니다. 말하자면은 이제 집을 파는데 얼마 들었는데 집 파는 비용을 먼저 냈으니까, 뭐 쉽게 얘기하자면은 이해하기 쉬운 설명으로는 복비예요. 복비를 나중에 먼저 예납하시고 돌려받습니다. 집행비용. 경매가 낙찰됐을 때 배당의 1순위는 이제 당해세예요, 집행비용이에요? 당해세죠? 당해세. 당해세. 당해세라는 거는 이 물건에 해당되는 그 세금이에요. 그 물건, 재산세 같은 거가 먼저 우선적으로 세금 제하고요, 집행비용 제하고요, 나머지 가지고 2분의 1 소액 임대차, 나머지 채권, 그리고 또 남으면 그때는 확정일자 순으로 배당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전입하고 확정일자 받으세요 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확정일자를 왜 받아야 되냐면, 소액임대차 우선 변제할 때는 전입순으로 하지만 이 이후에 남은 돈을 다 못 받은 돈이 있을 경우에 확정일자 순으로 배당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1가구에 1세대가 전입하는 경우보다 다가구에 여러 세대가 전입한 사람들은 확정일자가 빠른 사람과 늦은 사람의 희비가 엇갈릴 수 있는 게 여기서 나눠지기 때문에 반드시 확정일자를 빨리 받으셔야 되고, 전입도 잔금을 내시기 전에 계약되신 단계에서 먼저 하시는 게 유리해요. 왜냐면 사람이 다 내 맘 같지 않잖아요. 어떤 사람이 악의를 가지고 대출을 받는 날 세입자를 넣어요. 소액 임대차든 뭐 전세든. 그러면 2015년 12월 5일 내가 오늘, 보통 우리가 집을 구하면은 3번 정도의 잔금, 중도금, 계약금을 주지 않습니까? 보통 중도금까지는 등기 떼서 하긴 하는데 잔금날까지는 등기 잘 안 떼요. 근데 부동산에서 거래한다고 아침에 등기를 뗀데 그날까지 깨끗해요. 깨끗한데 오후에 잔금 주고 나니까 그날 오후에 근저당이 있어요. 이런 경우 있습니다. 아침에는 없었어요. 내가 10시에 돈을 줄 때. 근데 이거 3시에 근저당 설정이 들어왔어요. 당일날 똑같은 등기에. 근데 나는 그날 아침에 돈 내고 오후에 이제 가서 이제 전입을 했어요. 동사무소에. 같은 날 저당과 전입이 같아요. 그럴 경우에는 전입이 밀립니다. 왜냐면 저당은 설정한 당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지만 전입은 2일로부터 2일 발생하기 때문에 같은 날
저당과 전입이 있다고 하면 전입이 이 길로 밀리니까 순위에서 등기는 순위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서 잔금 치르시기 전에도 반드시 전입을 먼저 하시는 게 유리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근저당이 그날 2개 들어왔어요. 같은 근저당끼리. 어떤 사람은 근저당, 어떤 사람 김씨한테도 빌리고 박씨한테도 빌렸어요. 그럼 같은 날 등기가 같은 날 저당이 이런 경우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접수 순서가 빠른 순서가 선순입니다.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 정해져 놨어요. 그래서 다가구에 전입하시는 분들은 확정일자 반드시 받으셔야 되고요. 배당은 당일세 경매 집행비용 뺀 금액의 2분의 1 가지고 소액임대차와 채권자하고 그래도 잉여가 있다면 그때는 확정일자별로 배당이 진행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 경매 진행하는 물건 중에 사실하는 분들도 있지만 세입자들도 있어요. 내가 사는 집에 경매가 당했어요. 경매가 개시가 되면 개시 결정이라는 그 결정을 반드시 등기하게 돼 있어요. 등기하는 이유는 사실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경매 들어간 걸. 그러니까 뭐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 등기에 이 물건은 경매가 들어갔습니다. 강제경매, 임의경매, 사건 번호가 반드시 등기에 표시가 돼요. 그 이전에 일어났던 어떤 행위들과 개시결정 이후에 일어났던 어떤 행위들은 천지 차이요 하늘과 딱 차이예요. 유치권도 경매 개시 결정 전에 신고하셔야지. 경매 개시된 거 보고 신청하신 유치권은 성립되기가 어렵고요. 경매가 개시된 다음에는 뭐 선순위 가등기, 선순위가 아니죠. 뭐 가등기, 뭐 사행위 금지, 뭐 양도 금지, 뭐 해봐야 낙찰되면 다 지워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낙찰되신 분이 이 뒤에 있는 권리에 대해서는 신경 쓰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상담하다 보면은 경매 개시 결정 이전에 발급돼 있는 등기부 등본을 가지고 상담하다 보면 왜 3개월 전 등기를 떼가지고 그러시냐고. 오늘 아침에 뗀 거를 경매는 개시결정 이전에 등기만 가지고 따집니다. 지금 만약에 계속 진행되는 것까지 다 따지면 대한민국은 경매하다가 하루 해가 갈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진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개시결정 이전 이후 굉장히 중요하고요. 개시결정이 됐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사는 사람이. 집에서 사는 사람이 수시로 등기를 떼보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 우편물 통지가 와요. 이 집은 경매가 진행됐고 당신이 이 물건에 대해서 어떤 권리 행사나 어떤 사실관계를 얘기를 해라. 얘기하면 이제 다 여기 감정평가서에 나오는 게 다 이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때 얘기한 거를 법원 집행관에 와가지고 얘기한 거를 나중에 한 3개월 지나서 번복하시면 안 돼요. 그것도 효력이 있어요. 법원에서 인정한 사람이 가서 그 사람하고 한 얘기는 그때는 저는 이 집에 뭐 전세 사실이 없고요. 그냥 사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셨다가 나중에 한 6개월 좀 지나서 저 한 3억 정도 전세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 번복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첫 번째 얘기한 그 얘기는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자가 자기가 사는 집에 경매가 들어갔을 때는 반드시 배당을 요구하셔야 돼요. 요구 안 하면 법원에서 진행하실 수가 없어요. 배당 요구를 하시는 그 시점에 바쁘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배당 요구 기간을 좀 주거든요. 종기일까지 하셔야 돼요. 종기일 넘기시면은 안 됩니다. 종기일 안에 배당 요구 하시는데 나는 얼마에 살고 있다. 그 다음에 전입을 유지하셔야 돼요. 전입을 빼버리시면 안 돼요. 배당 종기까지. 세입자의 권리를 정확하게 챙기시려면 배당 종기까지 전입 유지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감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감정. 그래서 이 감정평가사가 가서 인근의 그 비교 표준지를 정하여 한 3개 정도가 매매된 기록, 뭐 공시지가 다 뭐 집에 얼마나 뭐 철근 콘크리트 종가 그래서 그 금액이 정해지고요. 감정. 초보자들이 또 한 가지 실수하는 게 뭐냐면 지금 접수되는 물건 2016년도 사건, 2016 타경 뭐 이렇게 접수되는 물건들 예정 물건들에 보면은
채권이 표시되어 있거든요. 채권. 이 경매는 3천만 원 때문에 경매가 진행됐다고. 아직 감정도 전이에요. 항상 배당 종기를 보셔야 돼요. 감정도 안 했는데 3천만 원만 보시고 와 싸다. 인물권 입찰 들어가야 되겠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 많은데 반드시 보셔야 되는 게 이게 감정가인가 채권인가를 보셔야 돼요. 채권은 경매가 들어간 이유이지 이 집의 집값이 아니에요. 집값은 감정가예요. 감정가가 정해지면 이제 경매 매각 기일이 잡히는데 보통 경매 개시 결정으로부터 매각 기일까지 빠를 경우는 6개월, 어떤 경우 12개월씩 가는 경우 있어요. 다 달라요. 어떤 경우냐? 집주인, 세입자, 은행 3개밖에 없는 경우 우편물이 3개만 가운데지만 어떤 건물에 채권자, 집주인 뭐 여러 명, 뭐 세입자 한 15명 우편물이 이런 물건들은 진행이 굉장히 늦어집니다. 이런 물건 경매 나오는 거는 좀 기다리셔야 되고 그만큼 감정된 시점으로부터 지금까지 시간이 많이 경과한 물건은 시세 확인을 다시 한번 해보셔야 되고 경매가 진행되는 기간이 길어졌어요. 2년씩 3년씩 가는 물건들은 2년 3년 전 감정가예요. 이것도 매각기일 직전에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이제 다시 한번 감정합시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단 너무 감정이 싸게 됐다거나 그 사이에 집에 불이 났다거나 어떤 변동사항이 생겨서 다시 감정해야 될 경우에는 감정을 다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용 물건을 경매를 받으시는 경우 요즘은 정보도 많고 뭐 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기 때문에 직접 경매를 진행하시려는 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으세요. 아파트 주거용 물건의 포인트는 권리 분석에서 명도가 불가능한 물건이나 어렵거나 하는 물건이 아닌 경우는 낙찰가 뽑는 게 제일 중요한 스킬이고요. 낙찰을 받고 난 다음에는 잔금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 그 다음에는 명도 계획, 그 한 3가지 정도를 포인트를 짚으셔서 하시면 나홀로 경매가 가능하십니다. 나홀로 경매. 시간 얼마나 남았나요?